안녕하세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능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개념 설명을 좀 하고 문제 전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회 집단의 성립 요건. 일단 기본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죠? 한 사람은 사회 집단이 아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사회 집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죠. 이렇지 않는 경우, 사회 집단이 아닌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은 군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왜냐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야구장의 관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죄에 해당된다든지 어떤 이런 경우 학생, 군인 이런 것들은 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속감이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사람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런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방식을 보게 되면 친밀감이나 접촉 방식을 가지고 1차 집단, 2차 집단 나누게 되는데 1차 집단은 이제 이렇게 등호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성격이 강하냐 이렇게. 1차 집단의 성격이 더 강한 것. 예를 들면 향후해 이렇게 했을 때 그 향후해가 1차 집단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향후해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활성화되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되면 1차 집단의 성격이 훨씬 강하죠. 기본적으로 1차 집단의 성격이 아주 강한 것도 있죠. 있기는 거의 99 이렇게 나오는 것. 가족 이런 것들은 1차 집단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에 이제 회사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관료제 하에서 회사는 거의 대부분 2차 집단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탈관료제에서는 1차 집단의 성격이 제법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집단이냐 2차 집단 나누는 기준은 바로 부등호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집단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인격적인 어느 한 특정 업무 수행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전체 부분을 다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좀 한마디로 하면 시시콜콜하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2차 집단은 피상적인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만남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해당되는 것이 가족이라든지 1차 집단은 가족이라든지 또래 집단이 거기에 해당되고 2차 집단은 정당이라든가 직업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합 의지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 경우는 아까 등호의 부등호의 관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사회이면 공동사회, 이익사회면 이익사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익사회가 되고 선택하고 관계없이 태어난과 동시에 속해버리면 이게 이제 본질 의지라 그러죠. 그래서 공동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 요 6가지를 잘 기억해 둬야 되는데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이렇게 이제 국가, 문중하고 그다음에 정치네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민족 한번 봅시다. 민족은 선택할 수 없죠. 그죠? 반면에 국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모 씨가 국가를 선택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유모 씨도 민족은 한민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중이라고 하는 것, 정치내라고 하는 것, 요거 2가지 구분을 잘 해둬야 됩니다. 문중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경주 김씨라든가 김해 김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중입니다. 태어난과 동시에 내가 경주 김씨가 되어버리죠. 물론 나는 김씨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경주 김씨 이렇게 속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문중입니다. 반면에 정치내는 문중 구성원들 중에 원중 특정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친회는 이익사회다. 그래서 6가지를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족자 들어가는 것 3가지. 가족, 친족, 민족. 이렇게 일단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 문중, 또래. 또래라고 하는 것이 동네에서 같이 활동하는 아주 조그마할 때부터 만났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촌락 공동체. 시골에서 태어난과 동시에 속해버리는 이런 경우죠. 그 다음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소속감은 공동체 의식, 물론 소속이 돼야 되죠. 그리고 소속감이 있으면 내 집단, 없으면 외 집단 이렇게 있는데 배타적인 모습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같은 느낌, 반면에 그들에는 다른 느낌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집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공부를 같이 해보면은 대부분의 사회 집단이 이익 사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집단의 개수를 헤아리는 그런 문제에서는 이익 사회 개수가 제일 많은 것은 이익 사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회 집단은 이익 사회다. 즉 사회 조직은 이익 사회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 집단이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현대 국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 조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 사회가 많아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익 사회가 많아지는데 이 이익 사회는 공식 조직도 있고 자발적 결사체도 있고 비공식 조직도 있는데 이제 공식 조직은 지 역할 책임이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공식 조직이라 하죠. 자발적 결사체는 스스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을 우리가 자발적 결사체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발적 결사체는 다시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결사체, 그 다음 2번째 특정 집단의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공동체를 발전을 위한 그러한 자발적 결사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우 친목을 도모한 경우는 또다시 2가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순수 자발적 결사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조직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 사회문화를 공부할 때는 공식 조직의 반대말은 비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인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개념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 결사체라는 것 중에서 어디에 있으냐면 위치가 공식 조직 내에 있어야 되게 됩니다. 내에 위치하는 그런 자발적 결사체를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 내 동호회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그냥 자발적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그냥 자발적 결사체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죠. 성남시 탁구동호회 아니면 서울시 탁구동호회. 이건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발적 결사체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성남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회 집단 속 아니죠. 사회 집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순수 자발적 결사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2가지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공통에 해당되는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그 다음에 이제 의사회, 약사회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죠? 자발적 결사체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지인의 역할이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약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이 개념 잘 기억해야 문제 푸는데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18번에 나와 있던 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온라인 게임 대회에 참가하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자, 회사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공식 조직이 나와 있죠. 그렇죠? 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이 사회입니다. 벌써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내 게임 동아리 해가지고 비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자발적 결사체 중에 그 특정한 집단 속에 있는 거죠. 사회 조직 속에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갑도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고 을도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회사에 다니고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렇게 되는 거죠. 갑도 마찬가지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병은 같은 고향 출신의 모임인 향후회는 자발적 결사체죠. 자, 이것 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자발적 결사체, 순수 자발적 결사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집단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순수 자발적 결사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서 그럼 갑은 공동사회는 여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공동사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동사회는 6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가족, 친족, 민족, 그 다음에 문중, 또래, 마을 공동체 이렇게. 요 6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이익사회는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사회는 여기에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모두에 속해 있다. 자, 정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을에 대한 것이 회사 내 게임 동아리가 여기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갑이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은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에 다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갑 이렇게 해도 맞는 게 됩니다. 병은 1차 집단. 자, 향후회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 결사체인데 이게 1차 집단인지 2차 집단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친밀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1차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2차 집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 또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의 방향으로 결정되는 게 1차 집단, 2차 집단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정할 수 없다. 그렇죠? 1차 집단인지.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그 특정한 조직 속에 있는 자발적 결사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 둘 다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되어 있죠.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똑같은 회사 내 게임 동아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모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2차 집단에 속해 있다. 회사라고 하는 거 2차 집단이죠. 그 다음에 갑도 2차 회사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이 병은 글쎄요. 2차 집단에 이 향후회가 2차 집단, 1차 집단이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20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7번 문제. 21학년도 19번이 빠졌네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21학년도 19번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자, 개수가 제일 많은 게 B가 이게 이익사회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회 집단은 제일 개수가 많은 것이 6가지만 빼고 나면 나머지 다 이익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익사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제일 많은 것은 이익사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제일 적은 거는 이제 공동사회죠.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서는 물론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 이렇게 메모해둬도 크게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대부분 공동사회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교사체죠. 그죠? 그 다음에 사내 탁구 동호회. 사내 탁구 동호회는 이제 뭐냐면 비공식 조직. 자발적 교사체 중. 그죠? 중. 왜냐면 사내, 회사 내에 있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족, 공동사회입니다. 그죠? 공동사회. 그 다음에 대학교, 공식 조직이고, 그죠? 이익사회죠. 마찬가지로. 이익사회는 다 해당되는 거, 요것만, 가족만 빼고 이익사회는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조구척교회 마찬가지 자발적 교사체죠. 근데 이건 순수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그죠? 어디? 집단 내에 소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시민단체 마찬가지 자발적 교사체에서 공식 조직입니다. 자, 다 맞게 분류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업, 리얼 비업, 기업, 리얼 비업의 공통점 뭘까요? 기업, 공식이죠. 그러면 A는 공식입니다. 그렇죠. 공식 조직이고, 그 다음에 가는 뭔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 남은 것 하면 이제 자발적 교사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발적 교사체는 지금 여기서 자, 기억도 자발적 교사체가 되죠. 그 다음에 니은도 자발적 교사체가 되죠. 그 다음에 미음도 자발적 교사체가 되죠. 그 다음에 비업도 자발적 교사체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비업 중 비공식 조직은 어떤 그 경우라고 했냐면 공식 조직 내에 또는 뭐 어떤 집단 내에 속해 있는 위치에 있는 자발적 교사체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일로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 가는 기억, 니은, 미음, 비읍이다. 기억, 니은, 미음, 비읍이다. 자발적 교사체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A는 공식 조직. 자, A 공식 조직. 그다음에 B는 이익사회 맞죠.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자, 답이 3번이 되게 됩니다. 그럼 왜 리얼은 틀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C는 자발적 교사체죠. 자발적 교사체는 결합 자체가 집단 형성의 목적이다. 결합 자체가 이건 공동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동사회에 대한 설명은 지금 그 D가 D죠. D. 그래서 D는 C와 달리 이렇게 해야만 맞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얼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20학년도 수능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 빈곤층, 하나의 범주입니다. 범주. 자, 범주는 사회 집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인 이상이라는 것은 맞을 수 있겠지만 소속감, 공동체 시 지속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은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족은 1차 집단, 맞죠? 가족은 1차 집단이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가족 1차 집단이니까 2차 집단이다 이렇게 놓으면 얼핏 봐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빈곤층에서 하나의 사회적인 범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조직이다. 이것은 리얼과 달리 평론과 협회는 보조 출연자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왜 그러냐면 보조 출연자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게 사회 집단이냐면 지속적인 상호작용 이런 부분이 없게 됩니다. 소속감이나 공동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사회 조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범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과 비읍은 미음, 관람객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어떤 군중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 모두의 관심사나 목표를 공유하는 자발적 교사체가 사회 집단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사회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교사체도 아닙니다. 그죠? 반면에 비업은 노동조합은 자발적 교사체가 맞죠. 그죠? 그래서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교사체가 노동조합입니다. 그 다음 비업 시업은
모두 공식 조직이다. 영어학과 공식 조직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리얼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19학년도 16번 문제를 살펴봅시다. 응답에 따라서 분류했다 했을 때 친목집단,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러니까 자발적 교사체죠. 자, 자발적 교사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했을 때 친목을 도모하는 자발적 교사체와 그 다음에 이제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로비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로비 단체 이런 말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발적 교사체가 있죠.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시민단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다시 또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둘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그죠? 하나는 순수 자발적 교사체가 있고 하나는 비공식 조직이 있다. 비공식 조직은 반드시 공식 조직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에 위치한다는 거. 그래야 비공식 조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자 가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자발적 교사체의 특징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 자발적 교사체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예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가가 아니라 얘는 공통점에 해당되니까 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본질 의지에서 자발적인 공동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사회는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경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아니요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결성한 집단인가. 이것도 마찬가지 자발적 교사체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게 되면 맞는 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A와 C는 시민단체와 각각 친목제도는 하나면 가에는 사회다원 하에 기여하는가? 아닙니다. 사회다원 하에 기여하는 것은 지금 이 자발적 교사체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나로 가야만 맞는 거죠. 공통점을 물었었기 때문에 지금 다 공통점을 물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친목 집단이라며 B가 친목 집단이면 자, 여기 친목 집단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두 가지는 과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서 9월 모의 평가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